방역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5,000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이게 죽을 맛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확진자가 2,000명대 중반. 이거는 예전에도 우리가 봤던 수치니까 그렇긴 한데 네.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집계한 이후에 최대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고요. 동시에 일주일 단위로 사망자를 보면 네. 지난 사망자가 많이 났던 2차 유행, 3차 유행의 정점에 이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총리가 얘기했던 안 좋은 지표들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위중증 환자가 늘면 중환자 가동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안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 원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관리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관리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지표로 위드 코로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다음 CG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 시설 집단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 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위중증 환자가 어디서 늘었느냐? 1,733명 10월에 요양병원 시설 집단 감염이 가장 높습니다. 사실 압도적인데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소한 분들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이 있느냐? 사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거리 나가서 어떤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거 이용 전혀 안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거리두기와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텐데 요양병원에 입소를 도와주시는 여러 의료 종사자분들은 사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사회적인 활발하게 활동하면 감염의 위험은 더 높아졌겠고 네. 그것에 의한 간접 영향으로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감염률이 높아갔을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근데 방역당국은 어떻게 보냐면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2월 달에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2월, 3월 정도 맞으셨으면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 7개월, 8개월 요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져서 감염되고 그리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위중증에 온다. 그래서 대책이 일단 거리두기를 다시 강력하게 하는 이거는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분들에게 어떻게 돌파 감염을 막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부스터샷. 그리고 네. 이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여기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위중증 환자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건데 말이죠. 위중증 환자 중에 고령층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아무래도 더 많은 거겠죠?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위중증 환자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요거는 CG로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치명률이 9월보다 10월 더 높았고 11월 초에 보면 10월 달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하 치명률은 더 낮아졌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젊은 층의 치명률은 더 낮아졌다. 그러면 고령층의 치명률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10월에 보면 10대의 환자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많은 게 60대거든요. 근데 10대가 많은 것은 위중증과 사망자에 거의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60대 환자가 많은 게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높이는 것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 거는 그 다음 순서고요. 지금 현재 급한 불은
65세 이상 그분들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든 안 맞으신 분들이든 아주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치명률은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일단 현재까지 백신 맞지 않으신 고위험군들에게 다시 한번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도 기간이 지나간 분들, 6개월 이상 지나가거나 5개월 이상 지나가거나. 근데 정부 측에서는 지금 그런 거 따질 겨를도 없다고 생각해요. 6개월, 4개월, 5개월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순서대로 추가 접종하자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이 갖고 있는 안입니다. 뭐 결국 현재로서는 백신이 유일한 대안인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일단 먹는 치료제가 조금 더 일찍 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백신과 치료 이런 부분 말고도 그분들에게 전파를 안 시켜야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전파를 시키는 분이 누구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의료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얼마나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고민이 있는 대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날 것 어느 정도 예상했고,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이걸 스톱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그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과 네. 정부의 설명인 거죠. 네. 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다. 이거 갖고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른바 비상계획, 네. 이거 가동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이미 예상하고 위드 코로나 시작했으니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의 예상과 조금 다른 게 위드 코로나를 하면 확진자는 늘어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위중증 환자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령층이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확진자는 2,500명 정도면 확 늘었다는 느낌 안 드시죠? 확 늘지 않았습니다. 위드 코로나하고. 그런데 위중증 환자가 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이 당황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보여줬던 건 확진자가 느는 건데 확진자는 안 늘었고 대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위중증 환자가 늘었던 예. 것, 이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우선은 백신 접종이 완료가 좀 상당히 오래됐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부스터샷으로 만회를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한 플랜,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 혹시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지난 10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확진자나 중증도 감염 재생산 지수가 예상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역 엄격성 지수가 다른 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고요. 민생의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다 보니까 1단계의 완화폭이 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아직은 10일 정도 돼서 좀 더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전환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가세면은 2단계로 무난하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가능성 배제 못하는 거죠? 네, 위중증 환자 증가하고 있어서요.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얘기 정은경 청장, 여기서 1단계, 2단계라고 하는 건 위드 코로나 1단계, 2단계니까 2단계가 더 아주 예전의 일상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네. 근데 2단계는 현재로서는 못 간다. 네. 상황이 나빠지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아마 우리 국민도 지금 위드 코로나 안 되겠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려면 원인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힘들게 합의를 본 위드 코로나가 정확한 진단 없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근본적인 고민이 있을 거예요. 결정했고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일주일, 한 달 안에 이러저러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정부나 방역당국이 충분히 이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지 못하고 결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방역
최첨단,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은 지금 위드 코로나 뭐 해가지고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합니다. 예.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신현영 의원이 짚었던 우리나라가 방역 엄격성 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게 이제 오늘 동아일보가 조간에 쓴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조금 단편적으로만 본 예. 측면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학교나 여러 지수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이 지금 하시고 있는 여러 방역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편적으로 우리나라가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현재 떨어진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은 위중증 사망자고, 그리고 지금 젊은 층의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집중해서 한정된 의료 인력을 고위험군층에 집중하느냐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지금 조동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더니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부스터샷 추가 접종. 네. 그리고 아직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 백신 접종을 안 받는 것도 나름의 이유와 가치관이 반영된 거니까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맞아야 한다라고 좀 설득하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부작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어제 또 정말 네. 눈물로 호소하는 네. 그 가족분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또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부작용 문제도 이제는 이거 인과관계 없다, 우리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는 건 없는데, 이건 그들이 사실 잘 보면 그들은 백신 제조국, 백신 판매국의 입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작용 연구 잘 안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만이라도 부작용 연구 좀 열심히 해서 이것에 대한 예방책, 이것에 대한 치료법 우리가 좀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과 함께 백신 접종률 높이는 것, 그리고 현재의 방역 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이 부분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그런 부분도 지금 빠르게 점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 대비도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수능 시험 대비 잘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일단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올해는 고3 학생들 백신도 맞았으니까 아마 뭐 올해도 조그만 일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덜 걱정 없이 치룰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수험생과 또 부모님들이 또 수능 시험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방역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 아마 걱정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정부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찬 기자 수고 많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숨어 있을 텐가 용기를 내 바꿔야 하잖아 그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돼 주인은 우리니까 와시라는 그룹의 똑바로 봐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야구에서 활약했던 투수 이상훈 선수가 바로 이 밴드에서 노래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노래 가사가 요즘처럼 이 대선 전국에 정말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싶어서 이 노래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잊지는 마, 너와 내가 꿈꿔오던 것, 길들여진 거야 이기적인 것, 깨어나서 주위를 좀 둘러보기를,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니? 언제까지 너 숨어있을 텐가, 용기를 내 바꿔야 하잖아. 그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돼, 주인은 우리니까. 예, 대선 전국을 맡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또 제가 이 노래 가사처럼 똑바로 보고 똑바로 판단을 해야겠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때가 왔잖아 끝없는 탐욕에 정말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